안녕하세요. 곰달입니다. 오늘은 시즌별로 연락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좀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결혼 시즌이 되면은 연락 안 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뜬금없이 카톡 이제 보내면서 뭐 누구야, 뭐 곰달이야, 나 결혼해, 축하해줘 이러면서 이제 모바일 청첩장 띡 하고 옵니다. 그런 걸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떠신가요?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이 있을 때만, 볼일 볼 때만 연락하는 친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참석장을 보낸다는 게 네가 와서 부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죠. 이제 이런 친구는 사실 좀 별로입니다. 뭐 전화를 받거나 카톡을 하면서 좀 별로고, 정말 이렇게 연락이 뜸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한다면 6개월이나 1년 전에 미리 좀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상호 간에 컨택을 좀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티타임이라도 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 좀 이제 바빠가지고 좀 연락을 못 했는데 사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내고 있고 뭐 그렇다. 너는 좀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나는 뭐 조금 있으면 결혼식을 하는데 뭐 너도 이제 결혼할 때 연락을 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담 없이 서로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약간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생략이 되면은 이것도 부탁할 거 할 말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다. 너 차단.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하든 사람이 되든 뭔가 평소에도 연락을 좀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내 물건 사달라고 뭐 부탁하려고 뭐 좀 알아봐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약간 평소에도 그냥 뭐 을지로 가는데 전화 한번 드렸어요. 뭐 요즘 잘 지내시나요? 뭐 저는 뭐 최근에 그 강릉 갔다 왔는데 뭐 강릉 그 뭐 팀장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전화드렸어요.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추석입니다. 지금 이제 9월인데 이제 추석이고요. 추석 그리고 설 매년 이제 9월하고 2월에 계속 되풀이 되죠. 6개월마다 되는데 그 제가 사실 군대 있을 때는 설 추석이 너무 좋았어요. 뭐 근무도 안 하고 뭐 합동제사 지내고 맛있는 것도 많고 했는데 세즈도 똑같습니다. 설 추석에 인사를 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서 뭐 명절에 보통 이제 어디를 가죠. 뭐 고향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해외 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 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큰 집 가는 사람도 있고 하면은 이야기거리가 좀 충분합니다. 뭐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지 뭐 어르신들 선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정관장이 좋은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무난하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덕담 정도 나누고 뭐 이제 뭐 명절에 뭐 갔다 오셔가지고 티타임 같이 하시자 요 정도 얘기만 해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전화가 좋긴 한데요. 전화가 어려우면은 문자나 카톡 정도 해도 좋습니다. 뭐, 이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는 사람이다.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뭐, 내려가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 형수님하고 뭐, 휴게소 들러서, 뭐, 스타벅스 뭐, 커피 한잔 하셔라. 뭐, 그러면서 스벅 쿠폰이 작은 거, 뭐, 요런 거 좀 보낸다거나,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두루두루 좀 잘 지내고, 뭐, 너도 잘 지내고, 나도 잘 지내고, 뭐, 추석 끝나고 만나자.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좀 갑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요 정도 연락하는 게 중요하고요. 설도 동일합니다.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추석 지나면 또 연초 연말 또 다가오죠. 12월에 연말, 뭐 1월에 또 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되풀이 되는데 지금 같으면은 추석 연말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해 이제 리뷰를 좀 얘기를 해요. 중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월에 어떤 얘기, 뭐 3월에 어떤 진행을 했었고, 6월에 어떤 걸 해가지고, 9월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 올해 10개 중에서 5개는 했었고, 5개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였고, 내년에 상황이 바뀌면은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 리뷰를 하면서 내년도에 대한 그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진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고객사도 이제 좀 믿음이 가요. 리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친구랑 어떤 일을 했었지.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거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좋고요. 뭐 이제 연 중간에 이제 뭐 좀 다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닥 사이가 좀 원활하지 않았다면은 연초나 연말에 좀 사과하면서 그냥 앙금을 좀 터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싫다고 해가지고 아예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연말에 뭐 이제 해피 크리스마스,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이어엔드 파티,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그때쯤 해가지고 뭐 올 한해 뭐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상투적이지만 그런 식의 연락이라도 좀 해버릇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물론 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거를 굳이 꼭 꺼내가지고 또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아, 그래, 잘 지내자. 올해 뭐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해피하게 살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회사 달력하고 다이어리 나왔는데 다음에 을지로 갈 때 좀 줄게. 한번 시간 내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니까 상대방도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평화롭게 가는 게 좀 좋다는 거고, 뭐 좀 방학이 지금은 끝났지만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 오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영업 팀장님이나 마케팅 팀장님은 40대 초중반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얘기는 그분들이 초등학교 아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기가 있고, 아기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팀장님들도 휴가를 씁니다. 뭐 해외를 가든 어학연수를 가든 아기 케어를 하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분의 방학 스케줄에 따라서 그 내 업무 진도를 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방학을 간다, 아니면 이제 연차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진도를 좀 빼놓고 그분이 리턴하는 날짜도 미리 알아두면 좀 좋습니다. 그렇다고 리턴하고 나서 바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3일이나 5일 뒤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출근하면은 메일 엄청 쌓여 있고 사람들이 막 부릅니다. 바빠요. 특히 장기휴가 갔다 오면은. 그러면은 그분이 업무를 소화를 하고 맨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시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연락을 하면은 수월하게 업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좀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일입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생일 챙기고 그랬겠죠. 저는 생일이 이제 그 연말이어가지고 생일상을 한 번도 이제 받아본 적이 없기는 한데 요즘 보면은 잘 해놨어요. 리멤버, 카카오톡 이런 거 보면은 알고 싶지 않아도 생일을 많이 띄워줍니다. 생일 띄워주는데 이럴 때는 내가 좀 이렇게 친하다. 그래도 이 사람한테 생일 축하한다라고 얘기는 해도 될 법하다라는 관계가 있죠. 그러면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생일 축하한다. 뭐 카카오톡 이제 쓰고 뭐 이모티콘 이제 요즘 귀여운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정도 하면은 깔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생일마다 막 선물 챙기고 뭐 이제 기프트콘 주고 이러면은 서로가 부담스럽습니다. 주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이걸 받으면은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걸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주고 안 받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아까 명절 때 뭐 스벅 쿠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줘도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줘도 별로 서운하지 않고 신세를 평소에 많이 진 사람. 이 정도에 한해서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의 생일을 다 챙길 수는 없어요. 뭐 팀원들, 뭐 아니면 직책자들, 뭐 거래처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주고 안 받기 하지만 생일 축하한다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뭐 오늘 칼퇴 하시고 오늘 뭐 해피하게 하루 보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제 카톡이나 문자 정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업무가 없더라도 그래도 생일 정도는 축하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의 포인트는 일이 있고 부탁할 때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연락을 한다. 약간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오래 좀 지나가지고 이제 저도 졸업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교수님들한테도 연락을 지냈는데 제가 일이 좀 많아지고 뭐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교수님들하고도 대학 교수님들하고 만나도 이제 대화의 결이 완전히 달라.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가끔 설 추석이나 이때쯤 이제 좀 연락을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제일 좀 이제 보기 싫었던 케이스가 그 이제 졸업을 했어. 근데 아무 연고도 없어. 근데 이제 취업해야 되니까 추천서 써달라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쫄라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추천서를 써주죠. 그래도 제자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추천서 냉큼 받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돼. 저는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수님은 이제 담담하게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세일즈 감각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면은 상대방이 시간을 내 가지고 나에 대한 추천서를 써주고 나를 배려해서 내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서 뭔가 서류를 뿌려주잖아요. 뭔가 하나하나 적어주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걸 받았으면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서 그 내가 추천서를 가지고 지원했던 회사에 잘 됐으면 잘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예의이지 않을까 싶어요. 설령 이제 좀 잘 안 되더라도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미흡해서 요게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더 심기일전 해가지고 좋은 결과 가지고 좋은 이제 그 뭔가 선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잘못한 거는 일단은 뜬금없이 부탁을 했다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가 좀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주변하고 원활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